TDX는 먼저 교환기가 뭐냐 하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반인들은 그냥 전자기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전자기기는 예를 들면 만 가입자 교환기를 만들었는데 그게 고장이 나봐요. 그럼 거기 만 가입자 있는 사람들이 그거 사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벌이고 있는데 그 고장 나버리면 사회적인 손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자교환기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그 기준이 20년에 1시간 이상 고장이 나면 안 되게 하는 게 설계 기준입니다. 그런 전제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전부 가전제품, 그것도 국내에서 개발한 게 아니고 일본에서 들여와서 이제 조립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전자교환기를 개발을 시작할 때 먼저 그 개념부터 이제 심어줘야 되는데, 그때는 반도체가 상업용 반도체, 산업용 반도체 이렇게 해서 값이 엄청나게 차이가 났어요. 우리나라는 산업용 반도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동 시장 가서 상업용 반도체를 만들어가지고 교환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신뢰도를 보장하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제가 맨 처음 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그 신뢰도 시험을 강제로 이제 집행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 신뢰도를 만족시킨다 하는 걸 증명하는 게 이제 사실 큰 일 중에 하나였고, 그걸 신뢰도를 시작할 때 이제 연구원들은 큰일 난다고, 고장 난다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 전자교환기를 그걸 쓸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가 기억이 나는데, 뭐 다른 기업들은 솔직히 말해서 그 프로젝트가 뭐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되지도 않을 걸 괜히 한다 그래서 그걸 설득을 시키고, 이제 사실은 연구비를 확보하는 건 연구원들은 모르죠. 내 입장에서는 그걸 확정하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연구소의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움직임까지 있었어요. 그런 걸 다 살려가지고 이제 연구소를 만들어서 결국은 뭐 만드는 게 문제고, 그 다음에 처음에 내가 오명 차관이 나를 이제 초청할 때 340명을 자기가 다 뽑아준다. 그러고 이제 갔는데 340명은 그냥 30명도 없었고, 거기 결국은 새로 다 뽑아가지고 이제 가르쳐서 그걸 해야 되는 게 이제 사실이었죠. 그게 이제 애출의 기반이 되고, 그 뒤에 애출이 그걸 기반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됐고, 또 다른 우리나라 전자공업도 전자교환기를 통해서 완전히 업그레이드돼서 새로운 전자공업이 시작이 되게 된 거죠. 우선 정보라는 말은 그때는 별로 쓰지 않았어요. 그때 정보라 그러면 중앙정보부 뭐 이런 것 때문만 쓰지 일반 대중화되지 않아서, 그때 막 정보화 사회라는 걸 갖다가 그 인식시키기 위해서 노력이 시작될 때이기 때문에 정보 사회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그때 우선 통신 자체가 그 전화를 놓으려면은 2, 3년 기다려야 되고, 또 전화를 구하려면은 백색 전화 같은 거는 300만 원씩 줘야지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통신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정보라는 이야기를 할 자격도 사실 없었던 거죠. 그랬는데 그 TDX를 개발함으로 해서 그걸 2년 뒤인 88년에 가서는 아침에 전화 신청하면 저녁에 놔주는 그런 상태까지 번지면서, 아까 백색 전화 300만 원씩 갖다는 그 압구정도 아파트값 하나라는 그 백색 전화가 다 완전히 없어지게 되죠. 그만큼 엄청난 영향을 미친 거고,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 전화가 놓이게 되니까, 예를 들면 시골에서 이제 서울 농산물시장에 물건을 팔았을 때, 이전에는 농산물시장 전혀 모르니까 내용을, 그 중간 상들이 와서 다 바가지 자기네들이 다 중간 마진을 먹을 수 있었는데, 전화가 생기고서부터 바로 수산시장에 가락시장에 연락해가지고 그 값을 알고 흥정을 하니까 완전히 다른, 그게 바로 정보화가 된 거죠. 그런 사회가 바로 그 TDX를 통해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사실은 TDX 개발하고도 그것도 수출을 제가 했어요. 그리고 이제 CDMA 수출도 이제 장관돼 가지고 그걸 이제 중국에다가 파는 거를 제가 직접 나가서 이제 했는데, CDMA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이제 그때 당시 우리나라 이동통신이 용량이 모자라 가지고 거기서 통화도 착 끊어지고 또 값도 엄청 비싸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보안 담당하는 사람들이 허가를 안 해줬어요. 손으로 들고 가는 걸 허가를 안 해줬는데, 올림픽을 기해서 이제 그 허가가 납니다. CDMA를 개발할 때 우리가 최대 800만 가입자만 되면은 이 사업은 뜻이 있다. 그렇게 했는데 1년 만에 몇 천만 가입이 올라가 버린 거야. 그러면서 핸드폰이 대중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대중화가 일어나는 게 완전히 문화가 달라지는 거죠. 문화가 달라지고, 그보다 더 큰 영향은 그때 당시 세상을 판치고 있던 모토로라가 싹 망해버립니다. 지금 모토로라는 이동통신에 이름도 없어요. 그래서 CDMA가 그만큼 큰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나라가 세계 이동통신 분야 첨단 국가가 이제 되게 된 거죠. 우선 그 세계 사업자가 이제 정리가 돼서 사업자 구도가 완성이 됐는데, 그 사업자를 셋을 만든 이유는 공정하게 경쟁을 해서 서로 품질도 높이고 서비스도 잘해주고 해서 국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주게 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 균형을 맞춰주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접속료, 차등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 후발업자한테 조금이라도 또 이익이 가게 해서 이제 그 후발업자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작업이 끝날 쯤 돼서는 우선 인터넷 가입자가 1,000만 명이 넘어가고, 이동통신 가입자가 3천만 명이 넘어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EVDO라고 하는 CDMA 서비스를 개시하게 돼가지고 그 핸드폰으로 이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시작이 됐다는 게 사실은 더 뜻이 있죠. 그 중에 제가 특히 기억나는 것은 그 위피라는 건데, 그게 왜 그걸 내가 시작했냐 하면은, 그때는 그 우리나라가 그 모바일폰 분야에서 세계 1등이기 때문에 그 지금 나중에 나온 iOS라든지 안드로이드라든지 거기에 해당되는 걸 우리가 선수해서 이제 만들자. 그래서 만들고, 그걸 이제 정보통신부에서 제도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단말기는 그 위피를 실시할 수 있어야 된다 하고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계속 해외에서 그게 통신 그 불균형 무역이라고 이제 불평을 이제 하고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가치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 발전 못 시키고 결국 그 뒤에는 그냥 위피를 죽여버리게 뭐냐 아쉽고,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계획을 만들어봤자 내가 그걸 집행을 못 하니까, 그 집행을 하는 걸 보고 떠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거 보지 못하고 떠나게 된 것이 뭔가 좀 아쉽죠.